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목발 짚을 때 겨드랑이, 애과에다 체중 싣습니까? 아니에요. 목발 짚을 때는요. 손과 손바닥의 힘으로 합니다. 그리고 팔의 힘을 이용하는 거예요. 손이 엄청 아프겠네요. 그죠? 수술 후 회복기 환자에게 액체나 반고형식인 연식을 준다. 연식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연식은요, 연두부 정도의 점도가 있는 음식입니다. 죽 같은 거요. 완전히 물이 아니에요. 수술 후 식이 섭취하는 그 단계가 있다고 한다면은 일단 물 먹이죠. 그리고 유동식. 유동식이 더 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걸쭉한 연식 먹이고요. 그 다음에 경식, 조금 더 단단한 거.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냥 일반적인 식사. 일반적인 식사 먹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식이 중요하죠. 죽 같은 거요. 치질로 인한 만성 빈혈이에요. 똥구멍에서 계속 피가 난다는 거죠. 철분 결핍성 빈혈일 수도 있다. 여러분, 철분제는 소화흡수가 안 돼서 뭐랑 같이 먹죠? 비타민 C랑 먹는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철 좀 들어라 이 C. 비타민 C랑 먹는다. 비타민 C를 뭐로 바꿔도 맞는다? 오렌지 주스로 바꿔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칼슘은 뭐랑 먹죠? 비타민 D랑 먹는다. 이게 그렇게 비교해서 보기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양보호사 국가고시에서는 이게 그냥 허구한날 국가고시에 나와요. 철 좀 들어라 이 C. 철분제는요, 비타민 C랑 먹는다. 오렌지 주스랑 같이 먹어서 흡수시킨다. 철분제에서 또 중요한 거. 치아에 착색이 돼요. 철분제가 약간 빨간색 또는 검은색이거든요. 그럼 치아가 거무튀튀하게 착색되면 안 좋죠. 그래서 빨대로 먹는다. 이것까지가 국가고시에서 원하고요. 철분제를 먹으면 똥이 까맣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나 이제 죽을 병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할 때 오늘 철분제를 드셔가지고 복용하시는 동안 변이 좀 검을 수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정상적인 증상이에요. 치아에 착색될 수 있으니까 빨대로 드세요. 이런 거를 상식적으로 알려주면 좋고요. 흡수가 안 되니까 오렌지 주스랑 같이 드시면 소화 흡수가 잘 됩니다. 이런 팁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병원에서 철분제 처방받고 했을 때 이런 거 설명해주는 직원이 있었나요? 공부를 너무 다 안 해서 그래요. 공부를 했으면 현장에서 써먹으세요. 빈혈 환자에게 철분제제를 투여하는 이유는요? 정상적인 적혈구 제조를 위해서이다. 적혈구를 만들어야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하죠. 그래서 철분제제를 투여를 합니다. 빈혈의 종류 가볍게만 알고 넘어갈게요. 적혈구의 양이 부족해서 적혈구가 깨지는 거, 파괴되는 게 용혈성 빈혈입니다. 용혈, 깨졌다, 터졌다 이런 말이에요. 철분 결핍성 빈혈 가장 많아요. 그래서 비타민 C랑 같이 처방을 합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은 뭐가 생긴다? 악성 빈혈이 생긴다. 이게 그렇게 국가고시에 많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악성 빈혈, 비타민 B12가 부족하다. 이게 어느 파트에서 나왔죠? 위절제술. 위절제를 했어. 그럼 뭐가 오죠? 덤핑 신드롬. 덤핑 신드롬 또 급속이동 증후군. 다 같이 가셔야 돼요. 위를 절제했어. 덤핑 신드롬. 그러면은 먹자마자 줄줄 싸겠지. 그래서 저탄수화물 먹고 고단백을 먹고 저수분을 먹었어. 가장 특이한 거 지방은 고지방을 먹는다. 지방은 소화 흡수가 느리기 때문에 고지방을 먹는다는 거 우리 교재에는 급속이동 증후군밖에 없어요. 지방 많이 먹어라 하는 것은 급속이동 증후군밖에 없다. 그리고 먹고 나서 웬만하면 누워있어라 이겁니다. 비타민 B12가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악성 빈혈이 온다는 거. 그리고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위암도 발생될 수 있다. 얼음 주머니는 주머니에 얼음을 어느 정도 채울까요?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채운대요. 2분의 1은 뭐고 3분의 1은 뭐야? 반을 채우거나 반보다 더 적게 3분의 1 정도만 채워라 이 소리예요. 병원 물품 재고 관리하는 이유는요. 낭비를 줄여서 돈 아끼려고 하는 겁니다.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유통기한이 짧은 거는 빨리빨리 앞으로 뽑아서 쓰고 유통기한 많이 남은 거는 천천히 써야 되잖아요. 음식하고 똑같잖아요. 유통기한 임박한 거는 빨리 앞으로 빼서 써야 된다. 왜? 결국 돈 절약하기 위해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원도 절약할 수 있겠죠. 난차 환자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정면에서 마주 봐야 돼요. 그리고 입모양을 굉장히 분명히 하는데 자음과 모음 중에서 뭐를 발음한다? 자음을 분명히 발음합니다. 여러분 자음이 뭐예요? 자음이라는 글자에서 자음이 뭐예요? 지읒, 이응, 이게 바로 자음입니다. 제가 자음을 똑바로 해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난청 환자와 말할 때 서로 마주보며 자음으로 분명히 발음한다. 자음을 강조하니까 발음이 굉장히 또박또박한 걸 느끼실 거예요. 폐수술한 자. 폐수술했죠? 어떤 자세 취한다? 호흡기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상체를 올립니다. 반자위.
뭐 팔러스 체위, 자위를 취하겠죠? 복수천자 자세, 복수천자는 배에서 물 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위, 반자위를 취합니다. 흉강천자, 어떻게 해요? 우리 이렇게 엎드리잖아요. 엎드려서 겨드랑이에서 물 뽑는 거잖아요. 그 머리 위로 엎드린다. 요추천자, 시행시에는 새우등 자세, 꼬부려. 끝나고 나서는 앙하이, 똑바로 누웠죠? 이 자세가 맨날 번갈아 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중요해요, 여러분. 요추천자 자세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새우등 자세, 앙하위. 자궁 내 태아 위치를 교정한다. 머리가 이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엉덩이가 멈춰 있어. 그럴 때는 어떤 자세? 스룡이. 스룡이가 뭐예요, 여러분? 요가 자세, 이렇게 엉덩이 위로 드는 거요. 산부인과 자세는요, 쇠석이 절석이이다. 이렇게 누워가지고 다리 위로 올리는 거요. 또 자궁경부암 자세는 쇠석이 절석이이다. 최근 국시 나왔었죠? 인플루엔자 환자를 간호할 때 인플루엔자 몇 급입니까? 그냥 인플루엔자는 독감입니다. 이거는 4급 감염병이에요. 4급 감염병은 7일 이내에 신고하는 거였죠? 그런데 신종 인플루엔자, 신종플루는요 1급이었어요. 비교하셔야 돼요. 감염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 기본으로 끼죠. 장갑 낍니다. 가운도 착용하죠. 마장갑, 마스크, 장갑, 가운을 착용한다. 정확한 혈압 측정을 위해서 환자의 심장과 팔을 같은 높이로 놓아줍니다. 이 심장과 팔을 같은 높이에 놓고 혈압을 재야지, 팔이 높으면 혈압이 낮게 나오고 팔이 낮으면 혈압이 높게 나오고 반비례로 나오잖아요. 그죠? 팔 높이와 심장 높이가 같아야 된다. 이게 그렇게 맨날 국가고시에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면 일시적으로 호흡 감소를 야기할 수도 있고요. 변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의 원인은 마약성 진통제이다. 이게 또 요양보호사에서 원하는 국가고시 답이긴 했어요. 또 호흡 감소. 여러분, 마약성 진통제 뭐 있죠? 모르핀, 데메롤. 마약성 진통제는요, 호흡수를 봐야 돼요. 정상호흡은 12에서 20회죠. 분당. 그런데 12회 이하는 서호흡입니다. 대상자가 호흡을 쟀더니 12회야. 그런데 마약성 진통제 놓으면은 숨이 더 안 쉬어질 것 같아. 서호흡이 너무 심할 것 같아. 그래서 모르핀 데메롤을 투여할 환자는 호흡수를 측정하는 거고요. 쿠마린, 헤파린, 항응고제예요. 피가 응고되지 않는 약들입니다. 그래서 혈전증 환자 뭐 쓰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혈액 응고 시간을 확인해야 돼요. 이 약 투여했는데 혈액이 응고가 안 돼. 피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혈액 응고 시간을 체크해야 된다. 이 말이고요. 그리고 맥박수를 체크해야 되는 거는 뭐 있죠? 디기탈릭스, 디곡신. 맥박수를 체크해야 된다는 거. 맥박은 1분에 60에서 100회죠. 60회 이하는요, 서맥이에요. 맥이 느리다는 거예요. 디기탈리스, 디곡신, 강심제거든요. 너무 서맥이야. 그러면 이 약을 투여할 때 신중해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고요. 이뇨제를 투여할 때는 뭘 쟀죠? 칼륨, 저칼륨 혈증을 쟀습니다. 대변 검사에서 대변 자멸시, 똥에서 잠혈, 피가 숨어 있어. 이럴 때는 뭔 검사합니까? 대장 내시경 하잖아요. 이게 제가 시험 본 2020년 상반기에 나왔어요. 전신 마취 후 무기폐, 호흡기계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간호는 심호흡하세요, 조기 이상하세요, 기침하세요, 침 뱉으세요, 가래 뱉으세요, 체위 변경하는 거. 이게 바로 무기폐 또는 흡인성 폐렴, 이런 호흡기 감염증을 예방할 수가 있다는 거. 또 혈전증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순환기계, 호흡기계 합병증을 다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 마취하고 수술하고 이제 병실로 온 환자한테 이런 거를 우리 직원이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 엄마가 무릎 연골 수술을 10일 동안 왼쪽 오른쪽 2번의 전신 마취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이런 상식이 없었습니다. 이런 자격증을 따지 않았던 일반인이었기 때문에 전혀 상식이 없었어요. 그때 간병인을 고용을 했는데 이분이 또 저희가 마침 운이 좋게도 간호조무사 출신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엘리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하고 왔을 때 저는 엄마 눕혀놓으려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앉혀놓고 정신없는 사람을 등을 치면서 종이컵으로 가래 뱉으라고 침 뱉으라고 이러면서 계속 등을 치더라고요. 이게 바로 지금 생각하면 그 작업이 이 작업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전신 마취 후 이런 호흡기계 합병증, 순환기계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심호흡하세요, 조기 이상하세요, 기침하세요, 체위 변경하세요, 가래 뱉으세요, 이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료진들이 설명을 안 해주더라고요. 다 케바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합병증이 많이 옵니다. 아시겠죠?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많이 써먹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배운다 생각하면 공부가 재밌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양보호사에서까지 원하는 걸 알려드리면 전신 마취를 했죠. 그러면 선망이 와요. 깨어났을 때 뭔가 환상, 환각이 와요. 그래서 급성
급성으로 선망이 옵니다. 급성지라는 선망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못 알아보고요. 잠도 못 자고요.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부모님이나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 나중에 전신마취 하실 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깨어났을 때 정신이 없고 바로 치매가 아니에요. 선망이라는 증상입니다. 일시적으로 왔다가 완전하게 좋아지거나 조금 호전되고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치매로 갈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전신마취를 70 넘어서 했을 때는 치매가 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를 배우질 않아서. 여러분, 전신마취 수술은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배변을 위한 관장시의 체위. 관장체위 뭐죠? 좌측 심수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좌측 심수위도 정말 체위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체위에서는 무조건 2문제가 나옵니다. 100문제에서 2문제가 나와요. 그 체위 몇 개 중에서. 관장 자세하는요. 좌측 심수위. 숨을 참는 게 아니에요. 아 하세요. 숨 쉬세요 하면서 심호흡을 시킵니다. 목발 짚을 때 겨드랑이, 애과에다 체중 싣습니까? 아니에요. 목발 짚을 때는요. 손과 손바닥의 힘으로 합니다. 그리고 팔의 힘을 이용하는 거예요. 손이 엄청 아프겠네요. 그죠? 수술 후 회복기 환자에게 액체나 반고형식인 연식을 준다. 연식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연식은요, 뭐 연두부 정도의 점도가 있는 음식입니다. 뭐 죽 같은 거요. 완전히 물이 아니에요. 수술 후 식이 섭취하는 그 단계가 있다고 한다면은 일단 물 먹이죠. 그리고 유동식. 유동식이 더 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걸쭉한 연식 먹이고요. 그 다음에 경식, 조금 더 단단한 거.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냥 일반적인 식사. 일반적인 식사 먹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식이 중요하죠. 죽 같은 거요. 치질로 인한 만성 빈혈이에요. 똥구멍에서 계속 피가 난다는 거죠. 철분 결핍성 빈혈일 수도 있다. 여러분, 철분제는 소화흡수가 안 돼서 뭐랑 같이 먹죠? 비타민 C랑 먹는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철 좀 들어라 이 C. 비타민 C랑 먹는다. 비타민 C를 뭐로 바꿔도 맞는다? 오렌지 주스로 바꿔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칼슘은 뭐랑 먹죠? 비타민 D랑 먹는다. 이게 그렇게 비교해서 보기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양보호사 국가고시에서는 이게 그냥 허구한날 국가고시에 나와요. 철 좀 들어라 이 C. 철분제는요, 비타민 C랑 먹는다. 오렌지 주스랑 같이 먹어서 흡수시킨다. 철분제에서 또 중요한 거. 치아에 착색이 돼요. 철분제가 약간 빨간색 또는 검은색이거든요. 그럼 치아가 거무튀튀하게 착색되면 안 좋죠. 그래서 빨대로 먹는다. 이것까지가 국가고시에서 원하고요. 철분제를 먹으면 똥이 까맣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나 이제 죽을 병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할 때 오늘 철분제를 드셔가지고 복용하시는 동안 변이 좀 검을 수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정상적인 증상이에요. 치아에 착색될 수 있으니까 빨대로 드세요. 이런 거를 상식적으로 알려주면 좋고요. 흡수가 안 되니까 오렌지 주스랑 같이 드시면 소화 흡수가 잘 됩니다. 이런 팁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병원에서 철분제 처방받고 했을 때 이런 거 설명해주는 직원이 있었나요? 공부를 너무 다 안 해서 그래요. 공부를 했으면 현장에서 써먹으세요. 빈혈 환자에게 철분제제를 투여하는 이유는요? 정상적인 적혈구 제조를 위해서이다. 적혈구를 만들어야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하죠. 그래서 철분제제를 투여를 합니다. 빈혈의 종류 가볍게만 알고 넘어갈게요. 적혈구의 양이 부족해서 적혈구가 깨지는 거, 파괴되는 게 용혈성 빈혈입니다. 용혈, 깨졌다, 터졌다 이런 말이에요. 철분 결핍성 빈혈 가장 많아요. 그래서 비타민 C랑 같이 처방을 합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은 뭐가 생긴다? 악성 빈혈이 생긴다. 이게 그렇게 국가고시에 많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악성 빈혈, 비타민 B12가 부족하다. 이게 어느 파트에서 나왔죠? 위절제술. 위절제를 했어. 그럼 뭐가 오죠? 덤핑 신드롬. 덤핑 신드롬 또 급속이동 증후군. 다 같이 가셔야 돼요. 위를 절제했어. 덤핑 신드롬. 그러면은 먹자마자 줄줄 싸겠지. 그래서 저탄수화물 먹고 고단백을 먹고 저수분을 먹었어. 가장 특이한 거 지방은 고지방을 먹는다. 지방은 소화 흡수가 느리기 때문에 고지방을 먹는다는 거 우리 교재에는 급속이동 증후군밖에 없어요. 지방 많이 먹어라 하는 것은 급속이동 증후군밖에 없다. 그리고 먹고 나서 웬만하면 누워있어라 이겁니다. 비타민 B12가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악성 빈혈이 온다는 거. 그리고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위암도 발생될 수 있다. 얼음 주머니는 주머니에 얼음을 어느 정도 채울까요?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채운대요. 2분의 1은 뭐고 3분의 1은 뭐야? 반을 채우거나 반보다 더 적게 3분의 1 정도만 채워라 이 소리예요. 병원 물품 재고 관리하는 이유는요. 낭비를 줄여서 돈 아끼려고 하는 겁니다.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유통기한이 짧은 거는 빨리빨리 앞으로 뽑아서 쓰고 유통기한 많이 남은 거는 천천히 써야 되잖아요. 음식하고 똑같잖아요. 유통기한 임박한 거는 빨리 앞으로 빼서 써야 된다. 왜? 결국 돈 절약하기 위해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원도 절약할 수 있겠죠. 난처 환자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정면에서 마주 봐야 돼요. 그리고 입모양을 굉장히 분명히 하는데 자음과 모음 중에서 뭐를 발음한다? 자음을 분명히 발음합니다. 여러분, 자음이 뭐예요? 자음이라는 글자에서 자음이 뭐예요? 지읒, 이응, 이게 바로 자음입니다. 제가 자음을 똑바로 해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난청 환자와 말할 때 서로 마주보며 자음으로 분명히 발음한다. 자음을 강조하니까 발음이 굉장히 또박또박한 걸 느끼실 거예요. 폐수술한 자. 폐수술했죠? 어떤 자세 취한다? 호흡기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상체를 올립니다. 반자위, 파울러스체 자위를 취하겠죠? 복수천자 자세, 복수천자는 배에서 물 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위, 반자위를 취합니다. 흉강천자, 어떻게 해요? 우리 이렇게 엎드리잖아요. 엎드려서 겨드랑이에서 물 뽑는 거잖아요. 그 머리 위로 엎드린다. 요추천자, 시행시에는 새우등 자세, 꼬부려. 끝나고 나서는 앙하이, 똑바로 누웠죠? 이 자세가 맨날 번갈아 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중요해요, 여러분. 요추천자 자세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새우등 자세, 앙하위. 자궁 내 태아 위치를 교정한다. 머리가 이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엉덩이가 멈춰 있어. 그럴 때는 어떤 자세? 스릉이. 스릉이가 뭐예요, 여러분? 요가 자세, 이렇게 엉덩이 위로 드는 거요. 산부인과 자세는요, 쇠석이 절석이다. 이렇게 누워가지고 다리 위로 올리는 거요. 또 자궁경부암 자세는 쇠석이 절석이다. 최근 국시 나왔었죠? 인플루엔자 환자를 간호할 때, 인플루엔자 몇 급입니까? 그냥 인플루엔자는 독감입니다. 이거는 4급 감염병이에요. 4급 감염병은 7일 이내에 신고하는 거였죠. 그런데 신종 인플루엔자, 신종플루는요 1급이었어요. 비교하셔야 돼요. 감염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 기본으로 끼죠. 장갑 낍니다. 가운도 착용하죠. 마장갑, 마스크, 장갑, 가운을 착용한다. 정확한 혈압 측정을 위해서 환자의 심장과 팔을 같은 높이로 놓아줍니다. 이 심장과 팔을 같은 높이에 놓고 혈압을 재야지, 팔이 높으면 혈압이 낮게 나오고 팔이 낮으면 혈압이 높게 나오고 반비례로 나오잖아요. 그죠? 팔 높이와 심장 높이가 같아야 된다. 이게 그렇게 맨날 국가고시에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면 일시적으로 호흡 감소를 야기할 수도 있고요. 변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의 원인은 마약성 진통제이다. 이게 또 요양보호사에서 원하는 국가고시 답이긴 했어요. 또 호흡 감소. 여러분, 마약성 진통제 뭐 있죠? 모르핀, 데메롤. 마약성 진통제는요, 호흡수를 봐야 돼요. 정상호흡은 12에서 20회죠. 분당. 그런데 12회 이하는 서호흡입니다. 대상자가 호흡을 쟀더니 12회야. 그런데 마약성 진통제 놓으면은 숨이 더 안 쉬어질 것 같아. 서호흡이 너무 심할 것 같아. 그래서 모르핀 데메롤을 투여할 환자는 호흡수를 측정하는 거고요. 쿠마린, 헤파린, 항응고제예요. 피가 응고되지 않는 약들입니다. 그래서 혈전증 환자 쓰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혈액 응고 시간을 확인해야 돼요. 이 약 투여했는데 혈액이 응고가 안 돼. 피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혈액 응고 시간을 체크해야 된다. 이 말이고요. 그리고 맥박수를 체크해야 되는 거는 뭐 있죠? 디기탈릭스, 디곡신. 맥박수를 체크해야 된다는 거. 맥박은 1분에 60에서 100회죠. 60회 이하는요, 서맥이에요. 맥이 느리다는 거예요. 디기탈리스, 디곡신, 강심제거든요. 너무 서맥이야. 그러면 이 약을 투여할 때 신중해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고요. 이뇨제를 투여할 때는 뭘 쟀죠? 칼륨, 저칼륨 혈증을 쟀습니다. 대변 검사에서 대변 자멸시, 똥에서 잠혈, 피가 숨어 있어. 이럴 때는 뭔 검사합니까? 대장 내시경 하잖아요. 이게 제가 시험 본 2020년 상반기에 나왔어요. 전신 마취 후 무기폐, 호흡기계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간호는 심호흡하세요, 조기 이상하세요, 기침하세요, 침 뱉으세요, 가래 뱉으세요, 체위 변경하는 거. 이게 바로 무기폐 또는 흡인성 폐렴, 이런 호흡기 감염증을 예방할 수가 있다는 거. 또 혈전증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순환기계, 호흡기계 합병증을 다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 마취하고 수술하고 이제 병실로 온 환자한테 이런 거를 우리 직원이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 엄마가 무릎 연골 수술을 10일 동안 왼쪽 오른쪽 2번의 전신 마취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이런 상식이 없었습니다. 이런 자격증을 따지 않았던 일반인이었기 때문에 전혀 상식이 없었어요. 그때 간병인을 고용을 했는데 이분이 또 저희가 마침 운이 좋게도 간호조무사 출신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엘리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하고 왔을 때 저는 엄마 눕혀놓으라 그랬더니 안 된다고 앉혀놓고 정신없는 사람을 등을 치면서 종이컵으로 가래뱉으라고 침뱉으라고 이러면서 계속 등을 치더라고요. 이게 바로 지금 생각하면 그 작업이 이 작업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전신 마취 후 이런 호흡기계 합병증, 순환기계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심호흡하세요, 조기 이상하세요, 기침하세요, 체위 변경하세요, 가래뱉으세요 이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료진들이 설명을 안 해주더라고요. 다 케바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합병증이 많이 옵니다. 아시겠죠?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많이 써먹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배운다 생각하면 공부가 재밌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양보호사에서까지 원하는 걸 알려드리면 전신 마취를 했죠. 그러면 선망이 와요. 깨어났을 때 뭔가 환상, 환각이 와요. 그래서 급성으로 선망이 옵니다. 급성질환은 선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못 알아보고요. 잠도 못 자고요.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부모님이나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 나중에 전신 마취 하실 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깨어났을 때 정신이 없고 바로 치매가 아니에요. 선망이라는 증상입니다. 일시적으로 왔다가 완전하게 좋아지거나 조금 호전되고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치매로 갈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전신 마취를 70 넘었을 때는 치매가 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를 배우질 않아서 여러분 전신 마취 수술은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배변을 위한 관장시의 체위. 관장체위 뭐죠? 좌측 심수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좌측 심수위도 정말 체위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체위에서는 무조건 2문제가 나옵니다. 100문제에서 2문제가 나와요. 그 체위 몇 개 중에서. 관장 자세는요. 좌측 심수위. 숨을 참는 게 아니에요. 아 하세요. 숨 쉬세요 하면서 심호흡을 시킵니다. 목발 짚을 때 겨드랑이, 애과에다 체중 싣습니까? 아니에요. 목발 짚을 때는요. 손과 손바닥의 힘으로 합니다. 그리고 팔의 힘을 이용하는 거예요. 손이 엄청 아프겠네요. 그죠? 수술 후 회복기 환자에게 액체나 반고형식인 연식을 준다. 연식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연식은요, 뭐 연두부 정도의 점도가 있는 음식입니다. 뭐 죽 같은 거요. 완전히 물이 아니에요. 수술 후 식이 섭취하는 그 단계가 있다고 한다면은 일단 물 먹이죠. 그리고 유동식. 유동식이 더 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걸쭉한 연식 먹이고요. 그 다음에 경식, 조금 더 단단한 거.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냥 일반적인 식사. 일반적인 식사 먹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식이 중요하죠. 죽 같은 거요. 치질로 인한 만성 빈혈이에요. 똥구멍에서 계속 피가 난다는 거죠. 철분 결핍성 빈혈일 수도 있다. 여러분, 철분제는 소화흡수가 안 돼서 뭐랑 같이 먹죠? 비타민 C랑 먹는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철 좀 들어라 이 C. 비타민 C랑 먹는다. 비타민 C를 뭐로 바꿔도 맞는다? 오렌지 주스로 바꿔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칼슘은 뭐랑 먹죠? 비타민 D랑 먹는다. 이게 그렇게 비교해서 보기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양보호사 국가고시에서는 이게 그냥 허구한날 국가고시에 나와요. 철 좀 들어라 이 C. 철분제는요, 비타민 C랑 먹는다. 오렌지 주스랑 같이 먹어서 흡수시킨다. 철분제에서 또 중요한 거. 치아에 착색이 돼요. 철분제가 약간 빨간색 또는 검은색이거든요. 그럼 치아가 거무튀튀하게 착색되면 안 좋죠. 그래서 빨대로 먹는다. 이것까지가 국가고시에서 원하고요. 철분제를 먹으면 똥이 까맣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나 이제 죽을 병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할 때 오늘 철분제를 드셔가지고 복용하시는 동안 변이 좀 검을 수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정상적인 증상이에요. 치아에 착색될 수 있으니까 빨대로 드세요. 이런 거를 상식적으로 알려주면 좋고요. 흡수가 안 되니까 오렌지 주스랑 같이 드시면 소화 흡수가 잘 됩니다. 이런 팁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병원에서 철분제 처방받고 했을 때 이런 거 설명해주는 직원이 있었나요? 공부를 너무 다 안 해서 그래요. 공부를 했으면 현장에서 써먹으세요. 빈혈 환자에게 철분제제를 투여하는 이유는요? 정상적인 적혈구 제조를 위해서이다. 적혈구를 만들어야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하죠. 그래서 철분제제를 투여를 합니다. 빈혈의 종류 가볍게만 알고 넘어갈게요. 적혈구의 양이 부족해서 적혈구가 깨지는 거, 파괴되는 게 용혈성 빈혈입니다. 용혈, 깨졌다, 터졌다 이런 말이에요. 철분 결핍성 빈혈 가장 많아요. 그래서 비타민 C랑 같이 처방을 합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은 뭐가 생긴다? 악성 빈혈이 생긴다. 이게 그렇게 국가고시에 많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악성 빈혈, 비타민 B12가 부족하다. 이게 어느 파트에서 나왔죠? 위절제술.
위절제를 했어. 그럼 뭐가 오죠? 덤핑 신드롬. 덤핑 신드롬 또 급속이동 증후군. 다 같이 가셔야 돼요. 아, 위를 절제했어. 덤핑 신드롬. 그러면은 먹자마자 줄줄 싸겠지. 그래서 저탄수화물 먹고 고단백을 먹고 저수분을 먹었어. 가장 특이한 거 지방은 고지방을 먹는다. 지방은 소화 흡수가 느리기 때문에 고지방을 먹는다는 거 우리 교재에는 급속이동 증후군밖에 없어요. 지방 많이 먹어라 하는 것은 급속이동 증후군밖에 없다. 그리고 먹고 나서 웬만하면 누워있어라 이겁니다. 비타민 B12가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악성 빈혈이 온다는 거. 그리고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위암도 발생될 수 있다. 얼음 주머니는 주머니에 얼음을 어느 정도 채울까요?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채운대요. 2분의 1은 뭐고 3분의 1은 뭐야? 반을 채우거나 반보다 더 적게 3분의 1 정도만 채워라 이 소리예요. 병원 물품 재고 관리하는 이유는요. 낭비를 줄여서 돈 아끼려고 하는 겁니다.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유통기한이 짧은 거는 빨리빨리 앞으로 뽑아서 쓰고 유통기한 많이 남은 거는 천천히 써야 되잖아요. 음식하고 똑같잖아요. 유통기한 임박한 거는 빨리 앞으로 빼서 써야 된다. 왜? 결국 돈 절약하기 위해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원도 절약할 수 있겠죠. 난차 환자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정면에서 마주 봐야 돼요. 그리고 입모양을 굉장히 분명히 하는데 자음과 모음 중에서 뭐를 발음한다? 자음을 분명히 발음합니다. 여러분 자음이 뭐예요? 자음이라는 글자에서 자음이 뭐예요? 지읒, 이응, 이게 바로 자음입니다. 제가 자음을 똑바로 해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난청 환자와 말할 때 서로 마주보며 자음으로 분명히 발음한다. 자음을 강조하니까 발음이 굉장히 또박또박한 걸 느끼실 거예요. 폐수술한 자. 폐수술했죠? 어떤 자세 취한다? 호흡기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상체를 올립니다. 반자위. 팔러스 체위, 자위를 취하겠죠? 복수천자 자세, 복수천자는 배에서 물 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위, 반자위를 취합니다. 흉강천자, 어떻게 해요? 우리 이렇게 엎드리잖아요. 엎드려서 겨드랑이에서 물 뽑는 거잖아요. 그 머리 위로 엎드린다. 요추천자, 시행시에는 새우등 자세, 꼬부려. 끝나고 나서는 앙하이, 똑바로 누웠죠? 이 자세가 맨날 번갈아 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중요해요, 여러분. 요추천자 자세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새우등 자세, 앙하위. 자궁 내 태아 위치를 교정한다. 머리가 이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엉덩이가 멈춰 있어. 그럴 때는 어떤 자세? 스릉이. 스릉이가 뭐예요, 여러분? 요가 자세 이렇게 엉덩이 위로 드는 거요. 산부인과 자세는요. 쇠석이 절석이이다. 이렇게 누워가지고 다리 위로 올리는 거요. 또 자궁경부암 자세는 쇠석이 절석이이다. 최근 국시 나왔었죠? 인플루엔자 환자를 간호할 때 인플루엔자 몇 급입니까? 그냥 인플루엔자는 독감입니다. 이거는 4급 감염병이에요. 4급 감염병은 7일 이내에 신고하는 거였죠. 그런데 신종 인플루엔자, 신종플루는요 1급이었어요. 비교하셔야 돼요. 감염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 기본으로 끼죠. 장갑 낍니다. 가운도 착용하죠. 마장갑, 마스크, 장갑, 가운을 착용한다. 정확한 혈압 측정을 위해서 환자의 심장과 팔을 같은 높이로 놓아줍니다. 이 심장과 팔을 같은 높이에 놓고 혈압을 재야지 팔이 높으면 혈압이 낮게 나오고 팔이 낮으면 혈압이 높게 나오고 반비례로 나오잖아요. 그죠? 팔 높이와 심장 높이가 같아야 된다. 이게 그렇게 맨날 국가고시에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면 일시적으로 호흡 감소를 야기할 수도 있고요. 변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의 원인은 마약성 진통제이다. 이게 또 요양보호사에서 원하는 국가고시 답이긴 했어요. 또 호흡 감소. 여러분 마약성 진통제 뭐 있죠? 모르핀, 데메롤. 마약성 진통제는요. 호흡수를 봐야 돼요. 정상호흡은 12에서 20회죠. 분당. 그런데 12회 이하는 서호흡입니다. 대상자가 호흡을 쟀더니 12회야. 그런데 마약성 진통제 놓으면은 숨이 더 안 쉬어질 것 같아. 서호흡이 너무 심할 것 같아. 그래서 모르핀 데메롤을 투여할 환자는 호흡수를 측정하는 거고요. 쿠마린, 헤파린, 항응고제예요. 피가 응고되지 않는 약들입니다. 그래서 혈전증 환자 쓰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혈액 응고 시간을 확인해야 돼요. 이 약 투여했는데 혈액이 응고가 안 돼. 피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혈액 응고 시간을 체크해야 된다. 이 말이고요. 그리고 맥박수를 체크해야 되는 거는 뭐 있죠? 디기탈릭스, 디곡신. 맥박수를 체크해야 된다는 거. 맥박은 1분에 60에서 100회죠. 60회 이하는요. 서맥이에요. 맥이 느리다는 거예요. 디기탈리스, 디곡신, 강심제거든요. 너무 서맥이야. 그러면은 이 약을 투여할 때 신중해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고요. 이뇨제를 투여할 때는 뭘 쟀죠? 칼륨, 저칼륨 혈증을 쟀습니다.
대변 검사에서 대변 자멸시, 똥에서 잠혈, 피가 숨어 있어. 이럴 때는 뭔 검사합니까? 대장 내시경 하잖아요. 이게 제가 시험 본 2020년 상반기에 나왔어요. 전신 마취 후 무기폐, 호흡기계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간호는 심호흡하세요, 조기 이상하세요, 기침하세요, 침 뱉으세요, 가래 뱉으세요, 체위 변경하는 거. 이게 바로 무기폐 또는 흡인성 폐렴, 이런 호흡기 감염증을 예방할 수가 있다는 거. 또 혈전증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순환기계, 호흡기계 합병증을 다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 마취 하고 수술하고 이제 병실로 온 환자한테 이런 거를 우리 직원이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 엄마가 무릎 연골 수술을 10일 동안 왼쪽 오른쪽 2번의 전신 마취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이런 상식이 없었습니다. 이런 자격증을 따지 않았던 일반인이었기 때문에 전혀 상식이 없었어요. 그때 간병인을 고용을 했는데 이분이 또 저희가 마침 운이 좋게도 간호조무사 출신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엘리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하고 왔을 때 저는 엄마 눕혀놓으라 그랬더니 안 된다고 앉혀놓고 정신없는 사람을 등을 치면서 종이컵으로 가래 뱉으라고 침 뱉으라고 이러면서 계속 등을 치더라고요. 이게 바로 지금 생각하면 그 작업이 이 작업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전신 마취 후 이런 호흡기계 합병증, 순환기계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심호흡하세요, 조기 이상하세요, 기침하세요, 체위 변경하세요, 가래 뱉으세요, 이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료진들이 설명을 안 해주더라고요. 다 케바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합병증이 많이 옵니다. 아시겠죠?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많이 써먹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배운다 생각하면 공부가 재밌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양보호사에서까지 원하는 걸 알려드리면 전신 마취를 했죠. 그러면 선망이 와요. 깨어났을 때 뭔가 환상, 환각이 와요. 그래서 급성으로 선망이 옵니다. 급성질환은 선망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못 알아보고요. 잠도 못 자고요.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부모님이나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 나중에 전신 마취 하실 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깨어났을 때 정신이 없고 바로 치매가 아니에요. 선망이라는 증상입니다. 일시적으로 왔다가 완전하게 좋아지거나 조금 호전되고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치매로 갈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전신 마취를 70 넘어서 했을 때는 치매가 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를 배우질 않아서 여러분 전신 마취 수술은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배변을 위한 관장시의 체위. 관장체위 뭐죠? 좌측 심수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좌측 심수위도 정말 체위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체위에서는 무조건 2문제가 나옵니다. 100문제에서 2문제가 나와요. 그 체위 몇 개 중에서. 관장 자세는요. 좌측 심수위, 숨을 참는 게 아니에요. 아 하세요, 숨 쉬세요 하면서 심호흡을 시킵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